안녕하세요. 할머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골감소증, 골다공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칼슘제를 열심히 복용을 하는데도 수치가 좋아지지 않는다고 실망들 많이 하시죠. 그런데요, 이것은 몸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하는 실망입니다.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은 단순히 칼슘만 부족해서 생기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칼슘이 저 혼자 알아서 척 뼈로 흘러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배추를 집에 사다 놓으면 저절로 김장이 되는 게 아닌 것과 같습니다. 배추를 담아서 김치통에 담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이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배추는 오히려 썩어서 쓰레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칼슘만 먹으면 뼈로 가지 못한 칼슘이 여기저기 붙어서 석회화를 유발합니다. 어디에 칼슘이 쌓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뿐 칼슘이 쌓인 곳은 딱딱해집니다. 근육과 뼈를 이어주는 힘줄 조직에 칼슘이 쌓이면 석회화 건염, 유방 조직에 칼슘이 쌓이면 유방의 석회화, 자궁 근종에 칼슘이 쌓이면 석회화 근종, 췌장이나 간세포에 칼슘이 쌓이면 췌장 간석회화. 이렇게 칼슘이 석회화되는데요. 가장 안 좋은 곳은 역시 혈관의 석회화입니다. 혈관이 석회화되면 혈관이 좁아져서 혈압이 오르고 혈액의 찌꺼기인 혈전이 잘 생기게 됩니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칼슘이 쌓이는 관상동맥 석회화는 무척 위험하지만 중장년층에게 흔하게 일어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는 많이들 돌아가셨지만 지금은 스텐트 삽입술로 막힌 혈관을 뚫어서 골든타임만 놓치지 않으면 대부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텐트 삽입술 이후 지속적 관리가 중요해서 혈전 용해제 등을 복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리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에 칼슘이 쌓이는 다리동맥 폐쇄증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에 칼슘이 흘러다니다가 어디에 가서 어떻게 쌓일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몸에 좋으라고 복용한 칼슘제가 왜 뼈로 가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이 비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스테오칼신은 뼈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로 칼슘을 뼈에 붙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칼슘이 아무리 많아도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이 없으면 칼슘이 뼈에 달라붙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비타민 K2입니다. 결론적으로 비타민 K2는 혈액에 있는 칼슘을 뼈로 가게 하고 또 뼈로 가지 못한 칼슘의 혈관 침착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칼슘이 인간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움직이는 동물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근육이 있기 때문이죠. 근육이 움직인다는 말은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한다라고 풀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근육이 수축을 할 때 칼슘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즉 동물은 물이 없어도 죽고 칼슘이 없어도 죽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잡을 수 있고 칼슘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생존에 유리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근육과 결합 조직이 많고 뼈가 튼튼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칼슘은 지나치게 많으면 오히려 세포가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칼슘의 독주를 막는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칼슘이 근육을 수축시킨다면 반대로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해줍니다. 즉, 칼슘과 마그네슘의 적절한 균형도 중요합니다. 결국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은 칼슘 혼자가 아닙니다. 나트륨, 칼슘, 칼륨, 인, 마그네슘, 철분, 아연, 셀레늄, 요오드, 구리, 망간 등등 다양한 미네랄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K, 비타민 D, 콜라겐 역시 너무 중요하고요. 할머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정진!